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으로 있는 게 지금 오늘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다 잘 끝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한중 간에는 지금 많은 현안이 물론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한테 지금 뜨겁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서해 구조물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의 친중, 즉 이 경사가 너무도 심하다. 그래서 굴중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요, 이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상회담과 이 국빈 만찬, 여기서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또 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이 한미 정상회담에 비해서 좀 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일단 긍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발표 내용이 말이죠. 발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듣기 좋은 내용만 발표를 한 것인지, 조금 뭐라 그럴까, 따끈따끈한 감자 같은 것은 어디로 또 숨겨놓은 것이 아닌지. 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그동안에 쭉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그야말로 이제 외교 기밀로 감춰둔 게 있는지, 언론에 나온 게 전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며칠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내용만 본다면 시진핑이도 통상적으로 중국이 견지해온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의 일반 골격,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책의 큰 틀, 이런 데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대 기본의 입장을 그대로 표출을 했다. 입장을 밝혔다. 그런 점에서 충돌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실용 중심의 이런 외교라고 하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실용 중심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래서 특별한 돌출적인 또 큰 이슈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잘 됐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삐끄덕 전략적인 측면, 외교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통상 또 이 관세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있으면 또 이 한중 간에도 또 마찰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큰 배 둘이서 잘 나가기로 합의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은 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배는 이제 큰 배들이 지금 딱 갈라놓은 뱃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풍을 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의 이 굴중적 자세가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매우 우려스러웠는데, 별 탈 없이 끝났다. 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좋아하는 바둑판을 선물했다. 그리고 또 만찬, 이건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극진한 그런 찬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이재명이가 어떻게 얘기하고 시진핑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맨 먼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선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성재선 유튜버가 이 김현지 연면종 마트 같다, 이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좀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한미 간에는 통화 수합이 아예 거론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중 통화 수합은 내늘어졌어요. 5년 만기 70조 원, 약 4천억 위안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하기로 약속했다가 아니라 아예 MOU를 딱 사인을 해버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간의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안정과 교육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말이죠. 우리 한미 간에는 통화 수합이 없죠. 그런 데다가 3,500에서 6천억, 어디에서는 좀 9,500억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좀 어려운 그 외환 시장이 불안할 경우는 어디서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래도 중국과의 요 통화 수합 때문에 지금 완충제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점이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성과를 치면은 7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중 정상회담 MOU 6건하고 계약서 1건 이 MOU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중이 맺은 MOU 중에는요. 2026년하고 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팸과 같은 초국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어요. 이 밖에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MOU, 그리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그리고 이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 그리고 원위완 통화 수합 계약서가 이번에 새롭게 체결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뭐 성과를 나름대로 이제 올린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국빈 만찬이 막 끝나서 시진핑 주석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가자. 그리고 시 주석은 동방의 시혜를 발휘하자. 이제 덕담식의 지금 만찬 연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양국은 좀 어떤 국민의 삶의 행복과 안정을 절실히 원하는 양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건설적 역할을 맡아달라. 우리가 중국한테 말이죠. 한반도 문제 관해서 역할을 해달라. 외교적인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constructive role입니다. 건설적 역할. 이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이 두 가지가 건설적 역할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그리고 이제 양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더 풍요롭고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든다. 이런 좀 입장을 내놨고요.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요. 우선 환대 감사드리고 지금 이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중국 한국과 중한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중국 에이펙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 그러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요, 급변하는 국제 그리고 지역 정세에 양국이 우호적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제를 발휘하자. 아주 뭐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빈 만찬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 양국이 말이죠. 인공지능 AI,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한중 관계 신국면을 위한 4가지 제안으로는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건데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호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자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대처 리더를 자리를 지금 노리잖아요.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한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돼서 지역 평화 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양국 간의 이 교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자. 잘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양국 국민 간의 감정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협중정서 이런 거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과 민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보내고 부정적 동향을 억제하자. 그리고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 청소년, 언론, 싱크탱크, 지방도시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자. 자, 그래서 이제 협중 분위기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한 양측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현한다. 그리고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한다.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미국 일극 체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자는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의 그 심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사중전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심의 통과됐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튼튼하고 장점이 많고 회복력도 강하고 잠재력이 크고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조건과 기본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서 전 세계 각국의 발전과 기회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역량이 상당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측에서는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좋아한다고 하는 바둑판, 그리고 나전 7기 자개 원형 쟁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리고 11년 전에요,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선물했던 바둑들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급 피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도 또 바둑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만찬과 관련해서는요, 뭐 흔히 얘기하는 전체 요리를 쓰는 풍기 인삼을 넣은 보양 영계죽, 닭강정과 마라소스로 마치는 전복볶음, 만두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는 자연송이하고 구운 야채를 곁들인 한우 떡갈비구이, 찹쌀밥과 백각국이 제공이 됐고요. 후식으로는 삼색 매작과 그리고 삼색 과일, 그리고 보성묵차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만찬에는 경주 청소년 합창단이 중국 민요인 오리화를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오리화.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다 끝나고 잘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이성락 지금 안보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한 거, 이 점을 강조했는데 시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 오케이를 했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사회 구조물 설치와 같은 민감 현안도 다뤄졌다. 전부 다. 그래서 실무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자. 여기에 시진핑 주석도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이번 이 국익 실용 중심의 대중 외교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되었다. 그리고 한중 관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양 정상이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동반 관계의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이재명의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신뢰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고요. 한중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서 지역 이슈, 글로벌 이슈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사회 이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서 국민이 필요하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성과물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70조 원 규모의 통화 수업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 건설 여기와 관련해서 우이성락 안보실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 실장은요, 하나오션과 관련한 생산전 논의가 있었고 이 사안은 미중 간 무역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한화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말이죠. 중국의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가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논의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요, 이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해제 문제, 히토르 규제, 이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배석한 왕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있었고 지금은 여건이 변해서 다양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거는요, 북한의 핵무기가 그만큼 늘어났다. 최대 지금 100개까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 7, 80개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요,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비핵화 협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한마디가
지금 발표를 안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은 말이죠.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북한의 핵을 그대로 인정하자. 더군다나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죠. 여러분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재선 TV에서 보도하고 있는 요 김현지, 이 조선조거투를 쓰고 있다. 이거 정체가 뭐냐? 문제 제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결국에 모두가 한번 들어보시죠. 예상했던 것처럼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막음만 하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기사가 나온 거를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취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김현지 씨를 어떻게 명예훼손했다라는지 모르겠어요. 드러나 있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논평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밝혀라.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거 밝히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입막음한다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입도 막을 수 있을지 말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김현지 씨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남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김현지 씨의 고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남편이 뭐 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김현지 씨 고향 어디 나왔는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쪽에 박정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야,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와 연결이 돼 있다? 경기동부연합이랑 연결이 돼 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동부연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대표처럼 있었던 게 바로 경기동부연합 아닙니까? 그리고 이석기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했다가 구속됐던 사람이 이석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만약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 현지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대학교를 나왔으며 어떻게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나왔다라는 것이냐, 고향은 어디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문제, 나아가가지고 무슨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그냥 밝히면 끝나는 노릇이에요. 언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언제 이렇게 성남시로 왔다, 성남시로 언제 왔는지는 공개가 됐으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다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나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한 명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요즘 무슨 10만, 20만 이 정도 팔로워 되는 사람도 학폭 논란 같은 거 터지면은 야, 내가 중학교 때 쟤랑 동창이었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한두 사람이 나옵니까?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는 판에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온다? 저는 뭔가가 있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남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분명하게 밝혔죠, 그렇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세무사다. 그리고 이제 성남 지역에서 그렇게 세무 활동을 하다가 지난 이제 7월 1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세무사 최명수 사무소, 바로 여기겠죠, 그렇죠? 야탑동에 이제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폐업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7월 1일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최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 또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실력이 있고 그래도 맥락이 있다 보니까 금방 이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 가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대번에 이번에 보니까 딴 데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명수 세무사가 다른 지금 세무사 그 법인에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여전히 그런데 지금까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최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해명한 적이 있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 10월 27일에 나왔던 주간경향의 그 인터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될지 기사 같은 거에 짤막하게 이제 나와 있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간경향과 21일에 통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현지의 남편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김현지 또한 마찬가지로 억측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SBS가 넷플로 들어갔대. 됐어요? 김현지 씨가 됐거나 최명수 씨가 됐거나 개의치 않아도 되겠지. 민주당 애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개의치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호 같은 애는 맨날 튀어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지가 하고 앉아있고 대신 나서가지고 당이 나서서 고발 조치까지 해줘. 얼마나 이게 무슨 뭐 로펌 아닙니까? 민주당에 또 관련돼 있는 그런 짱짱한 권력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대신 고발 조치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뭐 편하겠어요. 자기들은 신경 쓸 게 없지.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까지 된 마당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최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억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김현지랑 이재명이 무슨 불륜 관계나 뭐다 이런 거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거는 뭐겠습니까? 최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영역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남시 쪽에서 그렇게 고문세무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상위 심의위원회 같은 역할도 했었고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감사위원까지 이거를 이제 주요 경력으로 이제 적어놓을 만큼 중요한 직책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그거 아닌가요? 정말로 적게 되는 과정에서 김현지가 아무런 역할이 없었을까? 이재명의 스타일을 생각해보고 이재명이 주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생각해봤었을 때 정말로 김현지라고 하는 존재가 최명수 씨가 저런 식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억측이 아니라 정당한 의혹제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공개가 됐던 녹취록 있죠. 그렇죠? 김현지라고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얼굴까지 박아가지고 백강현 씨가 다음과 같은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뭐예요? 야,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5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선거 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주물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지금 백광현 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이거 지금 김현지가 아닌데 왜 김현지라고 했냐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 과연 김현지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김현지가 무슨 세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까? 뭘 하기로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최명수 씨도 연관이 돼 있던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를 도대체 억측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현지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제기하고 있는 게 김현지가 초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밝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요 사람 아시죠? 김남준 대변인 이번에 이제 한창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의 대변인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투입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남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관계가 오래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이제 성남 4인방이라고 했었을 때 김남준, 그 다음에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렇게 이제 4명을 가리켜가지고 성남 4인방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을 갖다 보좌해왔던 사람이 김남준이거든요. 그런데 김남준이 이번에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현지의 학력까지는 알지 못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내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 충분히, 이게 지금 1년, 2년 동안 알고 지낸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20년 가까이나 동고동락을 사실상 해왔던 그런 이제 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그거를 김남준이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공개해왔던 보좌관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갖다가 이놈의 정보를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나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절대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답은 뭐밖에 없는 거겠습니까? 공개되면 뭐가 문제가 되네. 그렇잖아요. 공개되면 뭐가 문제가 되니 공개를 안 하는데 이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박지원이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담양이었습니까? 전라남도에 무슨 담양이 됐거나 이런 호남 지역에서 나왔다. 그럼 얘기하면 되지. 국민들이 계속해가지고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 우리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털고 가면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절대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찌끄러기 같은 박지원이나 김지호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현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향은 전라도인데 말투는 무슨 조선적이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조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중국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냥 얼토당토안하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됐던 니르바나 041호 이거 사실상 김현지로 거의 뭐 확정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니르바나 041호라고 하는 아이디로 김현지가 시민단체에 있었을 때도 글을 썼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041호가 김현지의 생일과 일치까지 하니까 사실상 니르바나 041호가 김현지가 맞단 말이에요. 트위터에 글을 썼던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 커뮤니티입니다. 후아반인지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니르바나 041호라고 하는 저 아이디로 개인 홈페이지까지 있고 IP 위치가 베이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칼럼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근데 고향이 도대체 어디냐? 정말로 저는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이게 왜 숨겨져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뭐 담양이다라고 특정까지 돼 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동창이 증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김현지가 뭐 어떤 사람이다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반미 종북 성향을 근거로 해가지고 험악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현지의 고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대통령실에서 이력서랑 주민등록 등초번 이거 공개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도대체 뭐를 감출 게 있어? 살다가 저는 도대체 고향을 감추고 동문과 이런 거를 갖다가 감춰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동부 연합이 됐거나 뭐 이런 쪽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야 도대체 다른 사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실은 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입틀막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십시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문제가 될 거를 사서 만들고 있다라는 좀 그 최소한의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좋아요. 끝 말씀. 여기에 우리 보수 유튜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뭐 대대적으로 다 고발 조치를 해놓고 있어요. 예, 전부 다 입틀막이겠죠. 일종의 언론 자유에 대한 강한 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또 다른 좀 면인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관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에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여권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지적해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